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지금 캐스퍼가 그렇게 잘 팔리고 있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현대차 노조가 지금 현대한테 캐스퍼 팔지 마 라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기네 회사 차를 팔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는 계약부터 출고까지 온라인 플랫폼만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사기 위해서는 대리점 딜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매가 불가능했었죠. 옵션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는 물론이고 결제 방식이나 할부 상품 안내, 또 할부 계약, 차량 인수부터 등록까지 차를 사는 모든 과정에서 딜러를 거쳐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딜러와 33번이나 접점을 거쳐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현대의 기술력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진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는데 차를 구매하는 방식은 20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비대면 방식의 소비 생활이 좀 급부상하면서 모든 서비스의 형태가 비대면으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는 방식만큼은 아직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 과정이 이제 좀 축소되겠죠. 그에 따라서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의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회사 입장에서도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들어가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그 돈 어차피 기업이 먹는 거지, 현대가 먹는 거지,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지 않냐? 과연 그 절감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이 되겠냐?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요. 현대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업계 리더들도 좀 모셔오고 새로운 셰시도 개발을 하고 N3 플랫폼 같은 거, 모터스포츠도 하죠. 또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아반떼 N 같은 차가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에 단지 차량 가격이 낮아지냐 마냐를 떠나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더 많은 마진이 남는다면 저는 분명히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을 다 집어치우고서도 사실 온라인 판매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사는 방법이 더욱 편리해지고 투명해진다 라는 이유만으로도 진작에 도입이 됐어야 되는 시스템이고,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 2019년에 오프라인 아웃을 선언한 뒤로 온라인만을 이용해서 차를 잘 팔고 있고, BMW도 이제 작년부터 국내에서 온라인 한정으로 M4 헤리티지 같은 에디션 모델을 한정으로 팔고 있고요. 벤츠마저도 최근에 온라인 샵을 열고 공식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볼보에서 나오는 폴스타 전기차들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미 쉐보레 같은 차, 볼트 EUV 같은 애들 온라인으로 팔고 있고, 르노 삼성도 온라인 전용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뒤처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기아입니다. 여전히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서만 영업사원을 만나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번에 캐스퍼에 한해서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캐스퍼가 최초야. 그런데 지금으로만 봐서는 이게 최초이자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캐스퍼마저도 이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노조가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팔지 말라고. 그러면 캐스퍼는 애초에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동안 현대가 노조에 막혀서 온라인 판매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조와의 단체 협약사항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차 노사 단체 협약을 보면 국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판매 방식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위탁 생산되는 차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아닌 거지.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던 거죠. 물론 이마저도 현대가 노조의 눈치를 전혀 안 본 건 아니에요. 노조는 이제 현대가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딱 각을 잡으니까 캐스퍼 어쨌든 현대차 브랜드로 출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하지 마. 이런 식으로 최초에 태클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현대는 노사 협약으로만 보면 굳이 양보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캐스퍼 온라인 계약 과정에서 이제 추천 영업사원을 기입하면 그 판매 노조에 베네핏을 주기로 합의를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협약은 애초에 왜 한 거야?
이런 식이면 도대체 세상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고, 자동차 보험 하나만 가입을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가입할 때 자차 안 들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뒤늦게 자차를 가입하려고 하면 절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계약이고 약속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서면으로 남기는 건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완전히 애들 땡깡 부리는 수준인 거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것도 어쨌든 현대차 브랜드니까 그냥 하지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캐스퍼 온라인 판매 금지를 위한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 영상에 이제 포인트가 나갑니다. 제가 이번 노조의 재협의 요구를 보고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파봤어요. 노조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부장이 최근에 계속 지부장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노사 간의 유대 관계를 좀 중시하고 실리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2년 임기 동안에 모두 파업 없이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지부장이 갑자기 협의까지 끝난 그 캐스퍼 온라인 판매를 다시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뭐 캐스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자라는 요구를 하는 노조,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뭐 관련해가지고 투표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께서 노조랑 온라인 판매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마 노조라고 하면 그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생산직 노조만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 노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현대차 노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노조라고 하면 현대차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현대차 노조라는 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AKA 금속노조라고 하죠. 그 금속노조 안에서 현대자동차 지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속노조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 안에 현대차 지부가 있다. 쌍용차랑 한국 GM 노조도 이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금속노조 안에 이제 지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라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 등의 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 금속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노총에 속한 노동조합 중에서도 그 규모도 상당히 크고 힘도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민노총 시위를 하게 되면 가장 선봉에서는 노조이기도 하죠. 금속노조 안에 현대차 지부라는 그 조직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좀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도 2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게 되고, 선출된 지부장의 성향에 따라서 2년간 노조의 성향도 좀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현대차 노조 지부장들의 성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성이었어요. 그만큼 대부분의 현대차 노조원들 역시도 강성 성향의 지부장을 원한다는 거죠. 본인들도 강성이란 얘기일 거고 투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지부장은 좀 이상하게 실리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선이 돼서 이전 지부장들의 강성 성향과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실리 성향을 가지고 계신 지부장의 성향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노조 세력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지부장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 시기에 노조가 캐스퍼 온라인 판매 금지를 위한 재협의를 요청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현대차 지부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강성 성향을 갖고 있는 노조 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무지성으로 내던지고 있는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온라인 자동차 판매라는 게 노조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는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미 노사 협의까지 끝난 상황이기까지 한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토픽으로 좀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봐, 난 역시 강성이지, 나는 현대차에 막 차 팔지 말라고 막 재협의하자고 막 이런 것도 요구하잖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 측면의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철에도 이제 딱 보면 야당이 이제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여당을 막 흔들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변하지 않는 팩트가 하나 있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처럼 회사 경영에 개입해서 맹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기만 하면 회사, 노조, 소비자들까지 그 누구 하나 득이 되는 게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시대가 변하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노조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얼마나 갈까 싶어요.
지금까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지는 행보를 보이는 기업들은 모두 시장에서 도태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때 휴대전화 시장의 리더였던 모토로라, 노키아 같은 브랜드만 봐도 답이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네, 소비자들은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회사의 제품에 매력을 느낄 수 없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가 있어야 노조라는 조직 자체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노조가 이렇게 무지성으로 시대 흐름과 반하는 요구를 하는 건 진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 같은 경우도 노조한테 시대가 바뀌니까 무지성으로 무조건 남들처럼 바꿔야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미우나 고우나 지금의 현대차가 있는 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테고, 또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이상 현대도 회사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지금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죠. 그러면 그쪽에도 어차피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쪽에 좀 필요한 인력을 기존 판매 직원들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규모가 큰 조직이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이제 벌려나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새롭게 채용할 인력들이 필요할 테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비자분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 이걸 무지성으로 노조가 다시 재협의까지 요구하면서 무조건 온라인 판매하지 마,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저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도 현대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렇게 노조 눈치만 보다가 다른 외국 제조사들한테 계속 좀 뒤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너무 무서울 뿐입니다. 아무튼 커뮤니티에 투표 올릴 때마다 항상 다양한 의견들 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 투표에서 제가 이 영상 소스를 하나 또 뽑았으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재미있는 투표 계속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반도체 수급 문제 관련해서 좀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